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동방성기입니다. 동방성기는 제가 얼마 전에 분석을 한번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도 한 번 더 분석을 해드리는 이유는 새로운 이슈가 떴어요. 이 이슈는 저도 이제 알지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최근에 좀 이러한 이슈가 뜨면서 분석을 좀 해봤던 것이고, 이에 따른 동방성기의 방향성이라던가 투자성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동방성기 같은 경우는 제가 며칠 전에 이제 4월 3일이죠. 2022년 4월 3일에 분석을 해드린 기업이고, 대략 한 12일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네, 조선 슈퍼사이클 숨겨진 최대 수혜 기업 경쟁사 모조리 망했다. 실적 700% 이상 폭등 100원 동방성기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고, 예, 이때 이후로 한 12일 정도, 한 10일 정도 만에 주가는 20% 이상 좀 상승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예, 주가는 20% 상승하고 있고, 다만 그럼에도 저는 여전히 동방성기에 대해서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어제죠. 이제 어제 저는 동방성기를 이제 추가 매수 진행하였고, 어디서 추가 매수를 진행하였느냐? 물론 당연히 고점에서는 진행 안 했겠죠. 근데 이 부분에서 추가 매수를 진행하였고, 다시금 오늘 13.78% 정도 이렇게 좀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이죠. 오늘 동방성기 어제에 이어 재차 급등 중입니다 하면서 이제 여기에 따른 이제 내용을 좀 써드렸어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혹은 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을 좀 적어드린 것이고, 그럼 제가 동방성기가 도대체 어떤 이슈가 떴길래 이렇게 급등하고 있고, 앞으로의 동방성기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실적이라던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동방성기 분석을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동방성기가 미국의 SMR 기업이죠. 소형 모듈 원자로 세계 1위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SMR 소형 원자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1위 기업에 지분 투자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네, 지분 투자를 진행한 것이고, 사실 대한민국 뭐 두산중공업도 뉴스케일 파워에 이제 지분 투자를 시행하면서 그 당시에 주가가 급등했었죠. 하물며 두산중공업도 급등을 하는데, 이 동방성기는 시가총액이 500억대예요. 여전히 500억대입니다. 시가총액이 매우 작기 때문에 변동성이 클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도 당연히 동방성기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추가 매수까지 진행한 상황에서 역시나 수익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동방성기 같은 경우도 추가 매수까지 진행해서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꼭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동방성기가 지분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세계 1위의 소형 모듈 원자력 기업이고, 한 10년 뒤 정도 되면, 지금으로서는 상용화된 게 아예 없어요. 근데 10년 뒤면은 최소 150조 원 이상의 그런 시장 규모를 키울 것임이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 최근에 신임재생 에너지에 대한 그런 한계성이 명확하게 드러나면서 원전에 대한 관심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 주식시에서 이제 원전 관련 섹터에 좀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뭐 당연히 수익을 내고 있죠. 대략 한 9% 이상, 9% 이상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 좋은맘 기쁨나게 멤버분들은 당연히 어떤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투자 당시에 거의 매일같이 이제 분석을 해드렸던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결국에는 소형 모듈 원자력 같은 경우는 모든 것들을 뭐 따로따로 넣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해서 한 건물 안에, 한 시설 안에 넣는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훨씬 더 효율성을 갖춰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크기를 훨씬 더 줄임으로써, 그리고 무엇보다 냉각수를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그런 효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원전 같은 경우는 다 전부 다 바다 근처에 있죠. 근데 소형 원자로를 사용할 경우 훨씬 더 안정적이게, 그리고 전력의 손실 없이 주요 도심권 혹은 전력 소비가 많은 쪽에 지어질 수 있다는 점도 충분한 가치가 좀 여겨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사실 이런 뉴스케일 파워에 좀 투자를 진행하면서 동방성기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서 이제 해양 플랜트 관련해서는 독점적인 이제 배관 기업이에요. 전 세계적으로도 기술력이 상당히 뛰어난 편에 속합니다. 따라서 이런 뉴스케일 파워에서도 이제 배관에 대한 그런 수주를 따낼 수 있다면, 당연히 실적에 대한 성장성이 어마무시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꽤나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부터 드디어 동방성기에 이제 캐파 증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공장이 이제 추가된 것이고, 지금까지의 공장만으로도 이제 연 매출액이 500억 이상 이제 가능할 것이라는
가능했던 그런 상황에서 하나의 공장에 더 추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한 1,000억 원 정도 만약에 풀로 돌리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가격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 매출을 꽤 기준으로 1,000억 원 정도는 나올 가능성이 몇 년 내에는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실제로 동방성기의 과거 그런 실적과 비교하였을 때 과거 가장 잘 나왔을 때 실적이 가장 잘 나왔을 때 실적이 영업이익 기준으로 대략 한 80억 정도 8, 90억 정도였었는데 이러한 실적을 가뿐히 뛰어넘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 영상에서 동방성기의 그런 기본적인 부분을 분석해드리면서 올해 가능 실적은 최소 60억 이상 60억 이상 나올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드렸던 것이고 그렇게 따지면 80억 원에 거의 가깝게 이제 진출하는 것이죠. 주가를 볼 때에도 2012년 당시 실적이 최고를 지키고 기대감이 좀 한창 설려있을 때 주가를 찍혔을 당시보다 오히려 몇 년 내에 훨씬 더 뛰어넘는 실적이 저는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 그때와 지금 가장 다른 점은 경쟁사들의 도산이에요. 네, 동방성기 같은 경우 대한민국에서 이제 해양 플랜트에서는 배관 독점 기업이고요. 조선에 들어가는 그 배관 쪽에서도 독과점 기업입니다. 경쟁 업체가 몇 개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경쟁사가 죄다 도산했다는 점, 특히 최근에 동방성기와 일승이 세진 1승 동방성기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1승과 동방성기가 180억 원의 부지를 매입했죠. 그리고 그 부지를 매입했던 전에 있었던 그런 기업이 도산기업이에요. 그 도산기업이 어떤 일을 했었느냐? 그러니까 배들의 배관을 깔아주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방성기의 경쟁자였죠. 그 경쟁자가 도산하게 되면서 동방성기의 그런 땅을 이제 팔고 이제 사업을 접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부지를 그대로 산 것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이제 캐파 증설이 가능했다라는 점, 이런 부분도 충분히 매우 효율적인 그런 투자가 되지 않았었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량을 거의 2배가량 늘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의 단가도 2020년 대비 이미 70% 이상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는 조만간 원자재 가격이던가 특히 성가가 빠르게 오르고 있어요. 성과가 빠르게 오르고 있고 카타르의 LNG선에 대한 그런 수주가 발표될 때 쯤에 혹은 그 이후에는 저는 3천억 원 이상의 그런 성과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전부터 조선의 슈퍼사이클에 대해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 항상 염두를 해둬야 된다라고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충분히 좀 메리트가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지금 보시면 컨센서스가 40억 정도로 잡혔는데 그냥 이거 곱하기 4 한 거예요. 네. 작년 4분기 실적에 곱하기 4한 수치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전혀 없어요. 신빙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그런 컨센서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지금까지 봤었던 수주 물량만 보더라도 올해 최소 60억 이상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는 결국 작년 2021년 대비해서 올해는 실적 기준으로 영업이익 기준으로 10배 이상, 10배 이상의 그런 실적 성장이 이뤄질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인력에 대한 부분도 지금 최근 이제 조선업 쪽에 대해서 꽤나 리스크 쪽으로 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인력이 부족하다. 지금까지 10년 이상 이제 불황기를 겪으면서 핵심 인재들이 죄다 빠져나갔다. 이런 식의 리스크가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아요. 네, 기업마다 다릅니다. 제가 현대중공업에 대해서도 분석해드릴 때에도 제가 이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분석을 해드렸죠. 자, 한번 보시면 네, 현대중공업에 분석해드렸고요.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느냐, 조선 슈퍼사이클, 대장, 현대중공업, 삼성대우인재 쓸어가는 중, 네, 인력보다 땅이 더 중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조선업은 사실상 돈을 더 많이 주고 모셔오면 돼요. 인력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됩니다. 특히 현대중공업 같이 조선소에서 대장 역할을 하고 있다던가 아니면 동방성기 같은 경우도 인력에 대한 문제가 크게 없는 것이 사실 다른 기업들과 다르게 다른 기업들은 대부분 소사상제라고 해서 건설과 비슷해요. 그날 쓰고 혹은 프로젝트마다 쓰고 TF팀을 꾸려서 정직원 채용이 아니라 일용직처럼 혹은 TF팀처럼 그렇게 어떠한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 쓰고 다시 속된 말로 내쫓는 그런 형태의 그런 고용을 띠고 있는데 동방성기는 고용제입니다. 동방성기는 고용제이기 때문에 사실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소상영제는 인력이 이제 부족할 경우가 꽤나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동방성기는 인력이 부족할 문제가 아직까지는 전혀 이제 생기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도 저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조선의 이제 슈퍼사이클로 저는 들어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올해 3월부터 공장이 확대되었다는 점, 특히 세진그룹과 이제 1승 그리고 동방성기 이런 식으로 좀 인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쪽에 따른 저는
시너지 효과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진중공업이 이제 데크를 만들 때 배관이 들어간다던가 혹은 일승 같은 경우도 설비를 만들 때 또 배관을 쓸 수 있는 그런 영향이, 특히나 이제 풍력 쪽에서도 배관이 특수 설비, 특수 배관이 들어간다는 점도 동방선기에서도 충분히 좀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동방선기, 그리고 한창 이제 기대감에 설했을 때보다 오히려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참고로 기대감에 설해 있고 실적이 한 80억, 90억 나왔을 때가 주가가 이제 주가를 만약에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지금 물론 최근에는 꽤나 급등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저는 기대감이 어느 정도는 생길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특히 원자재 가격의 상승함에 따라서도 실적이 악화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제 전이가 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해서 평가 전이가 되고 있어요. 이미 3년 뒤 물량까지, 동방선기 같은 경우 3년 뒤 물량까지 전부 다 채운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 의뢰 위치가 아니에요. 특히 조선소보다 오히려 더 적은, 배관업체들이 더 적은 그런 있을 수 없는 일이 사실상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을지라고 하죠. 을질. 을질도 가능할 정도의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이제 입지적인 요인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고, 배관에 대해서는 제가 전 영상에서, 동방선기 전 영상에서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살짝 핵심만 좀 말씀드리자면, 사실 지금 당장 동방선기에 제가 주목을 하고 있는 것도, 그리고 제가 투자를 하고 있는 것도, 이 조선업이 턴어라운드 할 때에 실적이 가장 먼저 좋아질 기업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판을 만들고, 조선의 판을 만들고 바로 곧바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배관이에요. 배관. 그만큼 조선은 산업이 좋아질 때 가장 먼저 앞단에서 좋아질 수 있다는 점도, 저는 투자자로서 그런 어떻게 보면은 비용이라고 하죠. 기회비용을 줄인다는 점에서 시간도 충분히 중요한 가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크게 수익을 내는 것이 당연히 더 중요한 거겠죠. 그런 요인으로 봤을 때에도 충분한 투자 가치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동방선기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동방선기 배관이라던가 이제 조선 사이클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드렸고, 슈퍼사이클, 특히 인력에 대한 문제, 땅에 대한 문제, 투자에 대한 문제, 공장 추가 설비에 대한 문제까지 전부 다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자,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동방선기에 대한 분석이었고 필승이었습니다. 필승!